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벌써 1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그죠? 어째 이번 설 연휴는요, 코로나 때문에 서로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했는데, 우연히 강의 준비를 하면서, 폴 고갱의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그림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아주 그 인문학적인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러면 앞으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고 이제 질문이 또 나한테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몇 살까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이렇게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책을 쓰고 강의하는 프리랜서 강사잖아요. 그죠? 그동안 오랫동안 기업과 대학교에서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왔는데요. 이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제가 강단에 했던 그 강의들이, 오프라인 강의들이 전부 그냥 비대면, 온라인, 줌이나 웹엑스 이런 걸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스트레스도 받기는 했지만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너무 편하다. 그죠? 화장도 조금 가볍게 해도 되잖아요. 옷도 이제 집안에서 하니까 좀 편안하게 옷을 입고, 또 무엇보다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동거리의 시간이 주니까 너무 시간도 절약되고 편안한 거예요. 그죠? 예. 아마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오프라인 강의에 요청이 오겠지만, 이런 그 비대면 강의에서 이전 강의 방식으로 돌아가기는 참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오히려 이런 어떤 그 비대면 기계로 인한 저의 강의 방식이 제가 할 일을 좀 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더 연장을 시키고 있구나.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인문학 살롱 TV는 그럼 어떻게 더 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분야를 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가. 제가 지금 이제 국내 유튜브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좀 해외로 좀 분야를 확장시킬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강의만 하고 있잖아요. 이 인문학 살롱의 품격 있고 우아한 이런 이미지를 좀 팔 수 없을까? 팔고 싶은데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오프라인에서 와인 인문학 살롱을 제가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 제 이제 개인 살롱, 오프라인 살롱을 이렇게 열어서 유튜브도 찍고, 또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소모임, 그전처럼 큰 오프라인 와인 인문학 살롱은 아니겠지만, 소모임을 하면서 온 오프라인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하나 좀 이렇게 열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제가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임대료 문제라든지 또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또 세금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너무 새삼스러워지는 거예요.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새삼스럽고, 제가 또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걱정되는 것이 저작권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을까? 이러면서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막 강요도 하고 나도 해야 되나 이랬는데, 저는 전혀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이제 좀 강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라는 이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 설 연휴를 보내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가 이토록 강렬하게 와닿은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들었죠. 매스컴이나 유튜브에서 막 많이 들었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욕구가 생기니까 이
이 용어가 강렬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살롱 메타버스에 올라타자. 2022년부터. 그래서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와인 인문학 살롱을 메타 인문학 살롱으로 갈아타자. 그래서 이제 10년, 20년을 이어서 계속하자. 저의 이제 확실한 브랜드가 되겠죠. 그죠? 저 인문학 살롱이 오프라인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열었잖아요. 또 유튜브의 어떤 공간 확장, 입체적인 공간 확장을 위해서 이 메타버스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욕구,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메타버스에서는 제가 그동안 유튜브, 인문학 살롱에서 하고 싶었던, 판매하고 싶었던 그런 예쁜 굿즈들, 예를 들면 문화예술 상품이라든지, 살롱에서 마담들이 이제 그런 걸 판매도 하고 했거든요. 문화예술 상품이라든지, 또 이제 뭐 우아한 드레스라든지, 뭐 파티용품이나 액세서리나, 그죠? 앤틱한 가구들, 이런 것들을 좀 팔고 싶은 거죠. 헤리티지한 거,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클레오파트라가 시저를 처음 만날 때 이렇게 했던 담요,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이게 그렇게 비싸지를 않거든요. 뭐 몇천 원 이렇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토리를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아하고 품위 있게 보내고 싶은 신중년, 아니 꽃중년들을 저희 이제 메타 살롱에 초대를 해서 또 유익하고 재밌는 강의, 또 이벤트, 그리고 재밌는 소일거리, 뭐 이런 거를 만들어주고, 나도 그들과 함께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학습 시대잖아요. 저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살아가는 힘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기업에서 대학 강단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고, 또 10년 이상 오프라인에서 와인 인문학 살롱을 진행을 해왔고, 그죠? 뭐 2년 아직 채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7,000명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의 내공으로 이제는 메타버스를 올라타야 되겠다. 메타버스에서 경제활동까지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저의 그 노후의 삶이 얼마나 버라이어티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인문학 살롱을 바로크의 슈퍼리치, 루벤스를 벤치마킹 하자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우리 미술계에서 가장 부자로 성공한 사람을 세 사람을 들어보라 이러면은 단연코 우리는 피카소, 그 다음에 앤디 워, 그 다음에 루벤스를 듭니다. 이 루벤스라는 사람은요, 독일 태생 벨기에 화가입니다. 피트 폴 루벤스는 중세의 앤디 워홀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상업주의, 상업미술주의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상업주의 미술의 원조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루벤스는 1606년에 로마의 아주 유명한 산타마리아 교회에 이 제단화를 너무 멋있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그 명성이 유럽 전역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전 왕실로부터 이제 초대를 받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6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뭐 독일어, 벨기에어, 룩셈부르크어, 프랑스어, 뭐 영어 이렇게 하면서 막 6개국어를 하면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외교관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그 예술 활동을 일단 바탕으로 하는 거죠. 하죠. 그죠? 그러면서 유럽 왕실을 상대로 왕실 화가 제단화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주문을 받으면은 그 나라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공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 제자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각 나라를 다니면서 좋은 작품들, 이런 것들을 컬렉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가지고, 저기서 팔고, 저기서 사가지고, 이게 어느 왕실에서 쓰는 물품이다. 이런 막 다 사는 거죠. 그래서 왕실과 귀족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요. 예, 또 판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루벤스는 자기 분야를 고집하지 않고 섬유, 건축, 파티 인테리어, 그 다음에 보석, 판화, 북 디자인,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막 교환하고 막 판매하면서요. 엄청나게 부를 축적한 그야말로 바로크의 왕자이자 바로크 시대의 슈퍼리치, 엄청나게 부자로 살았던 그런 화가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루벤스처럼 이제 인문학 살롱은 유튜브의 공간을 좀 벗어나서 메타 인문학 살롱으로, 예, 루벤스처럼 이렇게 좋은 헤리티지, 역사적인 어떤 이런
상품들을 좀 팔면 어떨까? 예, 이제 뭐 메타버스 하면서는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튜버 하기도 어려운데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머리에 쥐가 나시나요? 네. 그렇죠. 저희 5, 60대 중년들은요, 이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 엔지니어 용어들이. 그렇지만 저는 인문학을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와인을 하면서 이제 와인 인문학을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유럽 시의분들이 와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용어 때문이죠. 그 이태리어, 뭐 프랑스어 용어 때문인데, 하지만 저는 와인은 술이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이 지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와인 파티의 주인공은 와인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컨셉으로 이제 와인 인문학, 와인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와인이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결국은 뭐죠? 사람들이 이용하고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매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SNS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처음에 너무 어려웠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어차피 우리 시대는 빠르게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대로 이렇게 뭐 4차 혁명에 의해서 이렇게 막 변화해 가고 있는데요. 뭐 어차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계와 함께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거역할 수 없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그래서 공부하자. 이것이 저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메타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올해는 아무래도 좀 공부하는데 또 이제 숙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유튜브와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속에서 제가 메타버스에 올라타기 시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네이버에 제 패턴 일단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유튜브에서 하나씩 이 메타버스 세계를 점령해가는 그 과정을 쉽게 이렇게 알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곧 메타 버스에서 열리게 될 저희 메타 인문학 살롱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재밌게 놀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